그냥 가장 기본은 재배치를 해야지 지방을 세이브하면서 수술 결과가 오랫동안 가고 제일 좋습니다. 비쳐 보임이 심하다면은 그 피부 밑에 아주 얇게 비쳐 보임을 막아줌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재배치가 잘 되고 판판하게 된다면은 어려 보이고 인상도 좋고 활기차 보이고 사회생활도 편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작 눈으로부터 아이오 성형외과 박병호 원장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눈밑 지방 vs 다크서클 구분하기 컨텐츠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크서클과 눈밑 지방 돌출 차이는 무엇인가요? 뭐 혼용돼서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 눈밑 지방이 나오면서 다크가 더 심해 보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눈밑 지방이 물론 이렇게 돌출되어 있지만 피부가 얇아서 많이 비쳐 보이면서 파랗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냥 볼륨 자체가 적어서 꺼져 보이면서도 다크 서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딱 그냥 심플하게 봤을 때는 눈밑이 퀭해 보이고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 거랑 눈밑 지방 돌출이랑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색소 침착 다크서클은 수술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인데 색깔 자체, 피부 색깔 자체가 많이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사실은 피부 색깔 자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자체가 색깔의 변색이라면 그거 자체는 어렵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와 제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 안구와 그 안압뼈 사이에 지방이 있고 그 앞에 경막이 약해지면서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밑 지방이 불룩하다면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이거 너무 튀어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없애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평가를 할 때 실제 지방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봐야 되고 근데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눈밑이 불룩하신 분들 중에는 실제 많은 부분도 있지만 절대량이 적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너무나 넘쳐나는 거는 좀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룩하게 튀어나왔다고 무조건 제거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가장 기본은 재배치. 양 자체가 많지 않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재배치를 해서 이런 비쳐 보이는 부분이나 그런 고랑 쪽에 치워줌으로써 다크서클을 좋게 하거든요. 그런 게 베이스고 사실은 제거는 굉장히 쉬워요. 제거는 재배치한다고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제거는 정말 넘쳐나고 정말 너무나 양이 많을 경우에 일부분 아주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재배치를 해야지 지방을 세이브하면서 수술 결과가 오랫동안 가고 제일 좋습니다. 눈밑 지방 돌출 개선 후에는 좀 어떠한 인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다크서클이 심하고 지방주방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일단 나이 들어 보이고 굉장히 피로해 보이고 인상도 좀 어두워 보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재배치가 잘 되고 판판하게 된다면은 어려 보이고 인상도 좋고 활기차 보이고 사회생활도 편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다크서클 개선을 위한 비수술적 방법도 있나요? 비수술적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비절개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결막 쪽으로 들어가서 눈밑 지방 재배치 아예 비수술적 방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지방 이식을 통해서 그 피부 밑에 비쳐 보이는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미세 지방 이식 그거는 이제 사실 절개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내서 지방을 채취하고 분해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미세하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수술이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비수적인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 동시에 이제 PRP도 좀 추출해가지고 그 부분에 효과가 어느 정도라도 있는 부분을 해서 피부 밑에 깔아주는 이 정도 방법이 비수술적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있겠습니다. 눈밑 지방과 관련된 수술 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작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고 만약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다 치면은 근데 갑자기 일주일 있다가 피가 왈칵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서 사실은 드물긴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일시적으로 재배치를 하고 혹은 지방이식까지 포함되는 경우에
초반에 좀 뭉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이제 시간 지나면 다 풀리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지방을 많이 제거했다거나 혹은 피부를 너무 많이 저격해서 눈이 뒤집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심각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 많은 의료진과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무 막 50대, 60대인데 20대처럼 되겠다고 살 다 잘라내면 눈 뒤집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과한 욕심 때문에 혹은 플러스 의사가 들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경험이 적고 의사가 환자한테 끌려간다면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크게 뭐 부작용이 나는 수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밑 지방과 다크서클이 동시에 있는 경우 어떠한 해결법을 추천해 주시나요? 경막이 약해지면서 약간 튀어나오긴 하지만 지방 양자체가 워낙 적어가지고 눈도 고랑 쪽으로 너무 꺼져 있으면서 그 위에 살짝 나오는 경우에는 재배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되 지방 양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세지방 이식을 같이 함으로써 볼륨을 조금 채워주고 고랑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쳐 보임이 심하다면은 그 피부 밑에 아주 얇게 비쳐 보임을 막아줌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컨텐츠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크서클, 눈밑지방 블루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장 어떤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긴 하거든요. 보여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아주 뭐 메이저 수술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은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경험 많은 의료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